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화난다. 여자로서 화난다. 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저께인가에 이 소식 전해드리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무죄일 수가 없다. 국민 법감정과는 너무나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어떤 사인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선 제일 많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이제 시민들 반응도 그렇게 있었지만 또 인터넷 댓글상으로도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이 법이 왜 약자의 편이 아니냐. 취업하면은 초소형 녹음기 증거 확보용으로 사줘야겠다. 뭐 이런 비난들 많이 있었고요. 예. 또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지하철을 탈 때 옆자리에 앉은 여성 다리에 내 다리를 올려놔도 되겠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글쎄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피의자가 피해 여성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예. 이거 뭐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민망한 장면들이 오늘 사실 좀 많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반응도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판결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선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요. 사건을 한번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2013년 8월 어느 날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자동차 대출업 관련 사무실에서요. 40대 초반의 사장이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중반의 여직원 보고 내기 화투를 치자고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사장은요. 지금 더우니까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뒤에 트렁크 팬티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짧은 바지. 예. 예. 이 첫 판은요. 여직원이 이겼고요. 그래서 커피를 사달라고 해서 사장이 준 돈으로 나가서 일단 커피를 사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장이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을 잠그라 해서 잠궜고요. 이때부터 의심스러웠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화투를 또 치기 시작했는데 예. 두 번째 판은 사장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고요. 안마를 하던 중에 사장이 자기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로 올린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다리 말고 더 위, 다른 곳도 주물러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예. 이 과정에서 사장의 속옷 사이로 또 은밀한 부위가 노출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라는 말을.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1심에서는 이걸 유죄라고 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가 궁금해지죠. 예, 검찰이 기소한 거는 형법상 강제 추행이었는데요. 이 형법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 여부입니다. 예. 자, 일단 이 부분 보시면은요. 문을 잠그라고 해서 잠궜고요. 또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고 본 거고요. 예. 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 자신의 속옷 안쪽에 보이게 한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줬는지는 몰라도 예.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까지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다리를 올려서 허벅지와 밀착을 한 것, 이것도 이미 그 전부터 안마를 하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추행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이래서 이게 지극히 남성 위주의 생각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진 거죠. 예. 피해자가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황으로 놓고 볼 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느냐. 입사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상대는 사장이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많은 분야에서 그 부분이 제일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이었었는데요. 예. 전문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거절하기 어렵죠. 여직원이 사장의 게임 한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있는 사장과 한다는 것도 무죄 판결을 한 이유의 쟁점이 폭행 협박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워낙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분명하기 때문에 무력수행으로 간다고 한다면 승산이 좀 더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기소하는 제명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앞서 검찰이 형법으로 기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성폭력 특례법 10조를 보면은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아랫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건의 경우에 사장이 시킨 거니까 분명히 업무상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면 처벌 대상도 됐을 거라는 게 법조계에서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할 것이 왜 형법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2002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는 대법원에서 형법상 강제추행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성폭력 특례법보다는요. 형법상의 처벌이 더 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또 법조계 의견이기도 했는데요. 예. 또 1심에서는 검찰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형법에서 성폭력 특례법으로 공소장을 바꾸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군요. 성폭력 특례법으로 했더라면 거의 유죄는 확실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뭐 잠깐 얘기할 때 뭐 지하철에서 앞으로는 뭐 여성 무릎에 다리 올려놔도 되겠네라고 하는 건 뭐 진담은 아니겠지만. 예. 그랬다간 정말 큰일 나죠. 법적으로 봐도. 예, 또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자, 그렇게 옆자리 여성에게 다리를 올렸다가는요. 성폭력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형법상 기습적인 강제 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예. 어제 제가 내드린 숙제는 왜 안 풀어줍니까? 예. SNS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예. 점을 찍은 위치상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강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노란 점이 찍힌 것은 제작상의 실수였다. 예, 최근 10년간 한반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풀어오셨습니다, 숙제도.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